이런 놈의 소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서 중립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에 뛰어든단 말입니다. 후원자가 돼서. 이런 네 가지 끝판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사연입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 백사연과 함께하는 차별금지법과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차별금지 법안이 갖고 있는 끝판왕 네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끝판왕은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자, 제28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문제가 많아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자, 어떤 누군가가 주체사상 TV를 유튜브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노동신문 분석 사이트를 만들고 동성애 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유튜브를 진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이런 반사회적이고 부도덕한 콘텐츠는 현행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올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와 같은 부도덕하고 잘못된 우리 한국 사회를 좀먹는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는 채널이 차별금지를 앞세워서 자신의 울타리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백상현 TV와 같은 이런 TV가 동성간 성행위 문제점,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이단의 문제점, 종북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별금지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차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 백상현 TV 같은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획소송을 통해서 그것도요. 자, 제29조 보겠습니다. 방송 서비스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신문기사, 광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방송 서비스의 제작, 공급 이용에 있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체사상 TV, 동성애 TV, 레즈비언 TV 이런 채널들이 방송 서비스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부도덕하고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돼라고 비판하면서 문제 제기를 해도 지금은 수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애매모호한 차별 논리에 이들의 논리가 방패 역할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문 기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 그리고 광고가 들어있습니다. 신문 기사는 제가 쓰는 겁니다. 이게 광고는 우리 국민일보 밑에 의견 광고죠. 심지어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와 긴밀한 상관성이 있다는 광고를 내도 이게 바로 뭐예요? 성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레즈비언이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요, 게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뭡니까? 트랜스젠더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들이 차별을 느꼈다고 하면 광고가 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이 차별을 느꼈다고 진정을 하면 제가 쓴 신문 기사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데 많은 언론이 마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이 없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사, 여러분이 찍는 방송, 리포터 모든 내용이 차별금지에 저촉이 되는 순간 곧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법적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입니까? 두 번째 끝판왕은요, 이 법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 참정권 및 행정서비스 의용 보장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제37조 보면 어떻습니까? 참정권 당연히 보장해 드려야 되죠. 그리고 행정서비스 당연히 보장해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결혼을 하겠다며 신청 서류를 갖고 구청에 찾아가는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행정서비스를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현행 가족법상 우리나라는 결혼이 일남 일녀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남 이여도 안 되고요. 일남 일남도 안 되고 일여 이여도 안 됩니다. 오직 일남 일여의 결합만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성년의 일남 일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동성 커플이 동성결혼 혼인 신고를 하겠다면 서대문구청을 찾아갔어요. 근데 당연히 접수를 안 해주죠.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을 근거로 행정 서비스 이용해서 차별을 받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 조항입니다, 바로 이게. 자, 세 번째 끝판왕.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내가 만약 차별을 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행하지 않았어? 그럼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40조도 이렇게 나옵니다. 위원회는 제42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망입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용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럼 3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9천만 원이에요. 4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되겠냐 말입니다. 네 번째 끝판왕이 있습니다. 뭐냐? 감시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의 당사자로 뛰어드는 사건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49조 이렇게 나옵니다. 소송 지원. 위원회는 차별 행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기획소송입니다. 자, 한 반에서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서로 의견 차이로 서로 다퉜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중재를 해줘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겠죠. 근데 이 조항은 뭐냐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동성간 성행이나 종북사상이나 신천지 갖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B라는 아이의 편에 들어서 네 말이 맞으니까 A가 잘못됐어 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아니 A랑 B랑 논쟁을 벌이는데 선생님이 B의 편을 들어요. 그럼 A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 판단자 역할,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풀어줘야 된 국가인권위에 그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역할을 하는 당사자가 이제는 문제의 당사자가 돼서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놈의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시민단체입니까? 국가인권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4가지 끝판왕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언론인들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벌떼같이 일어나야 돼요. 왜냐? 사상과 종교에 대한 비판이 불가능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요. 두 번째, 동성혼을 통과시킬 근거를 마련해 두는 거예요. 사전 밑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그래서 행정 서비스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조항 하나가 동성결혼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밑받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째 끝판왕은 국가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과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행될 때까지. 자, 4번째 끝판왕은 뭐냐면 기획소송이에요. 근데 기획소송을 누가 해요? 국가인권위가 해요. 이런 놈의 소송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서 중립자적 역할을 해야 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에 뛰어든단 말입니다. 후원자가 돼서. 그래서 이런 4가지 끝판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